1년차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말 귀중한 딸이 있어요. 저희 딸은 특히나 시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기도 한데요. 어떤 가정이든지 손주라면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겠지만 저희 집은 조금 더 특별하답니다. 이번에 저희 집에 큰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도 진정되어서 그때 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을 꺼내볼까 해요. 제가 결혼할 때 시동생은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미성년자였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5살 때 저희가 시댁에 살다 분가를 했으니 매일매일 얼굴을 보며 살았었고 거의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사이랍니다. 그런 시동생이 1년 전 결혼을 할 사람이라며 동서를 소개해줬죠. 형수님, 여기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진주야, 이분은 내가 진짜 존경하는 우리 형수님이셔. 우리 집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우리 형수님 마음에만 들면 돼. 엄마도 우리 형수님 말이라면 전적으로 다 믿는다니까. 형수님이 오케이 하면 집안 사람들 다 오케이 하는 거야. 알지? 우리 귀여운 조카도 우리 집 실세니까 우리 잘 보여야 돼. 아유, 도련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결혼한 지도 오래됐고 시동생은 10년 넘게 봤어서 이렇게 농담도 하는 사이가 됐네요. 안 그래도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실물이 더 아름다우시네요. 어떻게 우리 시동생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듣기로는 회사 다니다 만나게 됐다고 하던데. 네, 거래처 담당이셔가지고 친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형님. 철우 씨한테는 형수님 조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특히 철우 씨가 조카를 너무 예뻐하더라고요. 한번 뵙고 싶다고는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사실 어머님, 아버님 먼저 뵈야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철우 씨는 형수님을 먼저 보는 게 낫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아, 왜 그랬지? 어쨌든 너무 반가워요. 사실 시동생이 결혼할 사람 있다고 하길래 엄청 놀랐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 안 하겠다고 가족들한테 통보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놀랐어요. 그만큼 진주 씨가 좋은 사람이라서 마음이 바뀐 건가 봐요. 우리 잘 지내봐요. 네, 형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가 형님보다 15살 어린데 불편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철우 씨 아니었으면 결혼 이렇게 일찍 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철우 씨가 형님이랑 조카 얘기를 정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했어요. 저야말로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처음 봤던 동서는 활발하고 싹싹했어요. 40대였던 저보다 15살이나 더 적었지만 어린 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예의도 바르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저렇게 밝으니까 시동생이 반했던 거구나 딱 느껴지더라고요. 집안에 사실 활달한 사람은 없었는데 동서가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종종 시동생 커플들과도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고 그때마다 동서는 제 딸도 너무나 이뻐했어요. 시댁에 첫 인사를 오던 날 온 가족들이 시댁에 모여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화기애애하게 식사가 끝나고 난 후 딸이 유치원에서 새로 배운 노래라면서 가족들 앞에서 신나게 불렀는데 그 순간 동서의 표정을 보니 너무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이때 첫 인사를 와서 긴장을 많이 해 체했구나 생각했어요. 부랴부랴 시동생에게 말을 해 동서랑 같이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돌아온 시동생은 당황스러운 말을 꺼냈어요. 속이 많이 안 좋았니? 아이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붙잡아뒀나 보다. 그냥 새 식구 들어오는 거에 신이 나가지고선 처음 온 사람 생각은 안 하고 약이라도 사서 보내야 하는 거 아니니? 아까 보니까 눈물도 좀 글썽이는 것 같던데 미안해서 어쩌니? 음식도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걸 준비했나 보구나. 내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유, 엄마, 그게 아니야. 나도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속이 탈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참, 솔직히 난 주변에서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다툰다고 해서 그 말 전혀 안 믿었거든? 근데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진짜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다니까. 왜? 채에서 그런 거 아니었어? 우리가 뭐 말하다가 실수한 거 있나? 아까 집 물어본 것 때문에 그런가? 하긴 나도 약간 아차하긴 했었어. 둘이서 살 곳인데 괜히 물어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했대? 괜찮아. 말해봐. 우리도 알아야 다음에 조심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조카 때문에 아까 우리 앞에서 신나게 노래 불렀잖아. 그거 보고서는 약간 소외된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 나도 처음에 듣고는 좀 황당했는데 진주는 뭐 서운한가 보더라고. 잘 달래서 보내긴 했어. 그래도 첫 인사하는 자리인데 좀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조카한테만 집중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 뭐? 우리 딸? 그렇구나. 우리 딸이 아까 유난히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긴 했지. 근데 되게 예상치 못한 말이긴 하네. 뭐 어쨌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좀 눈물까지 글썽일 정도인가? 아유, 됐다. 그래도 우리가 처음 인사 오고 긴장도 많이 한 애를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네. 그렇게 서운할 정도였다고 하니. 우리야 가족이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진주는 어색하잖니. 우리한테 손주가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런가.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뭐. 어쨌든 서운했다고 하니 네가 잘 달래주렴. 동서가 서운한 이유를 듣고선 가족들 모두 당황하긴 했지만 그냥 첫날이고 첫 인사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 후에도 뭐지? 싶은 일들은 종종 일어났는데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갑자기 시동생이 차를 바꿨더라고요. 사실 신혼집도 시동생이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차까지 새 걸로 거기다가 훨씬 큰 차량으로 바꿨길래 혹여나 사돈댁에서 준비해 주신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머, 도련님, 차도 바꾸셨어요? 이거 혹시 장인 장모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요즘은 장인 장모님 사이사랑이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오, 도련님, 이렇게 좋은 차도 바꾸고 행복한 결혼 하시네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저번에 진주랑 얘기하다 보니까 차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도 낳고 그러면 작은 차보다 큰 차가 더 낫다고 하면서 원래 집 사는데 돈 다 쓰려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 빼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그래서 바꾸게 됐어요. 어차피 나중에 바꿀 거
그냥 지금 했다 생각하려고요. 어머, 진짜요? 이 차 작년에 새로 뽑은 차 아니었어요? 그럼 전에 타던 차는 다 처분하고 이걸로 바꾼 거예요? 와, 도련님 진짜 찐사랑이구나. 우리 남편은 내가 딸이랑 넓게 쓰자고 차 바꾸자고 해도 안 바꾸는데 동서 말이라면 딱 듣는 거 보니 신기하네요. 그래도 집 사는데도 부담이 좀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차 멀쩡했는데 조금 있다가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진주가 보기에는 엄청 순해 보여도 한번 고집 부리면 제가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자기가 결정한 건 추진해야 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엄청 투닥거리긴 했어요. 뭐 그래도 제가 져야죠. 어차피 저도 바꾸려고 했던 거였으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형수님, 가족들한테는 이거 비밀이에요. 알았죠? 그냥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걸로 해요. 시동생은 워낙 성격이 순하고 다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가 동서 말은 거의 다 듣는 듯 했어요. 중간중간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시동생이 다 받아주더라고요. 정말 찐 사랑이구나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고 첫인상과는 다른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시동생이 웨딩 촬영을 한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저녁에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놀랬는데 남편이랑 시동생이 오랜만에 술을 진탕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하소연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아,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아, 형수님, 진짜 저 오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웨딩 촬영하고 나서 사실 진주랑 오붓하게 시간 보내려고 호텔도 예약해놓고 있었는데 웨딩 촬영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장인 장모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냥 응원차 오셨구나 했거든요. 근데 옷도 정장이랑 드레스랑 다 갖춰 입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싶었는데 갑자기 가족 사진을 찍자는 거 있죠? 오, 그런 게 있어? 아, 우리 결혼할 때는 진짜 공장에서 찍듯이 촬영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참 그런 것도 잘 돼 있네. 너는 그런 거 있었으면 우리도 같이 불러서 찍지 그랬어. 솔직히 그렇게 잘 차려입어가지고 가족사진 찍을 기회 거의 없잖냐. 잘했네 뭐. 근데 왜? 그게 기분이 나빴어? 아, 그게 원래 내가 양가 가족들 힘들면 부모님들 다 같이 불러가지고 사진 찍자고 한 거였거든. 근데 진주가 좀 불편하다고 그냥 우리끼리만 찍으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안 하기로 한 거였는데 아, 이렇게 장인 장모님 오실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엄청 당황하니까 진주가 기분 나빠서 내내 화만 내고 그거 풀어주려고 사과했는데 장인 장모님도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뭐라 하시니까 나도 그냥 열받아서 나왔지 뭐. 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너한테 상의한 건 아니고? 아유, 그건 좀 너무했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여기 온 거야? 안 그래도 웨딩 사진 어떻게 찍었나 궁금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 속상하긴 했겠네. 그래서 재수 씨랑은 얘기 다시 안 해본 거야? 아, 몰라. 형수님, 이게 이해가 가요? 저랑 형이야 남자니까 그렇지만 형수님은 여자니까 진주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이해가 가세요? 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지금까지 맞춰준 것만 몇 갠데
그때도 가족 사진 다 같이 모여서 찍어보자 하니까 싫다더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심보예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시동생은 이때 일로 파혼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했죠. 그렇지만 나중에 동서가 미안하다면서 계속 사과를 했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와 남편도 황당하고 화도 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냥 가족이니까 그래도 시동생한테 좀 더 치우쳐 편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서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동서가 다시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시모가 저에게 결혼식 하기 전에 받으라며 피부 관리권을 선물로 끊어주신 적이 있었어요. 전부터 동네에서도 인기가 많은 곳이었는데 바로 결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동서가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혹시 어머님이 피부 관리권 끊어주셨어요? 저 아까 어머님한테 받았는데요. 형님한테도 주신 것 같아서요. 저도 같은 곳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가요. 혼자 가는 건 좀 민망할 것 같아서요. 형님은 얼마로 해주셨어요? 아, 그냥 10회권으로 주셨어. 어머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야. 안 그래도 동서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곤 했는데 나는 동서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 괜찮으면 같이 가자. 저야 형님이랑 같이 가면 좋죠. 근데 어머님은 솔직히 이런 거 잘 모르실 줄은 알았지만 형님이니까 제가 편하게 말할게요. 이왕이면 신부한테 좀 더 신부 케어로 집중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래도 형님이랑 저랑 차별하면 형님이 싫어하실까봐 생각해서 같은 거 해주셨나 봐요. 안 그래도 저 신부 케어 받고 싶어가지고 철우 씨한테 조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안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렇죠? 아, 그래? 아, 그러면 일단 같이 가보자. 나는 내가 10회까지 안 받아도 괜찮긴 하거든. 그럼 내가 안 받는 거 동서한테 양도할 수 있는지 보면 되지. 어머님이 그래도 생각하셔서 해주신 건데 내가 오해는 받을게. 그러니 나머지 오해는 동서가 받아. 이렇게 막상 관리를 받으러 갔을 때 동서는 이것저것 더 추가를 해서 플러스로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나온 금액도 시동생 카드로 시원하게 결제를 했는지 카드 결제가 되니 바로 시동생이 동서에게 연락이 왔죠. 당황해하는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도 흘러나와 마음이 착잡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끝이 나고 나서도 사건은 멈추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지에서 신나게 지내야 할 시동생이 급하게 남편에게 연락이 왔죠. 그 용건은 바로 돈이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신 혹시 우리가 주기로 한 돈 다 준 거 아니야? 철우가 갑자기 돈 좀 더 보태주면 안 되냐고 연락이 왔네. 당신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한테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그래도 꽤 주기로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당신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철우가 이번에 여행 가면서도 선물 사야 된다고 모아둔 돈 중에서 꽤 가지고 간다고 했거든. 근데 모자라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네. 어? 돈이 모자라대? 아닐 텐데. 우리가 준 것도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따로 챙겨주셨다고 하셨는데 모아둔 돈도 있을 테고 왜 모자라지? 내가 다시 확인해 볼게. 분명 내가 현금으로 다 줬거든? 내가 혹시라도 잘못 준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 근데 잘못 줄 수가 없는데 말이야. 그러게.
애가 어디다 두고 가버린 거 아니야? 우리도 처음에 해외여행 갔을 때 비자 카드 아닌 곳에 돈 넣어둬가지고 빈곤하게 있다가 오긴 했잖아. 얘가 또 날 닮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생각보다 물가가 비쌀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신혼여행 간 지 오래됐으니까 뭐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일단 보내달라고 했던 돈도 보내주고 나중에 물어보지 뭐. 나중에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온 시동생에게 남편이 슬쩍 물어보니 동서가 가방을 엄청 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명품 옷이며 이것저것 선물용이라면서 샀다고 하는데 정작 주변에서 선물로 받았던 건 없었죠. 결혼 준비부터 신혼여행지 사건까지 쭉 보면 동서의 씀씀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고민이 있다면서 슬그머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재수 씨 말이야. 지방에서 쭉 나고 자랐다고 했지? 아, 사실 재수 씨가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뭐 과거 일 어쩌고 이런 걸 들을 일이 없으니 그냥 별 생각은 안 했었는데 우리 회사에 김대리 있지? 김대리가 재수 씨랑 동창이더라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대. 저번에 우리 밖에서 다 같이 밥 먹었을 때 그때 지나가다가 본 모양이야. 어머, 그래? 신기하다. 여기서 지역도 멀고 거기 작은 학교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동서도 여기 오고 나서는 동창들 거의 만난 적 없다고 했는데 언제 한번 서로 소개해줘. 엄청 반가워하겠네. 근데 왜?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해? 아, 그게 김대리 말로는 재수 씨가 고등학교 때 좀 좋은 애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소문이 많이 안 좋았나 봐. 김대리도 처음에는 그냥 말하지 말까 생각했었는데 회식하다가 말하더라고. 내가 괜한 얘기를 들은 건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재수 씨 얼굴 보면 좀 그러기도 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뭐, 우리가 끝까지 몰랐으면 솔직히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을 거잖아. 그만큼 지금은 싹싹하고 성격도 좋고 시동생이랑도 잘 지내던데? 어머님이랑도 자주 만나는 것 같고 과거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일단 소문만 듣고선 믿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지.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고. 남편은 찝찝했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밝힌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게 있을까란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좀 더 일찍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겠구나 싶기도 했네요. 어쨌든 소문이 그렇다고 했던 거와는 다르게 막상 만나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고 화 한 번 내지 않는 동서였어요. 더군다나 앞선 여러 사건들이 싹 사라질 정도로 살림도 살뜰하게 잘하고 시동생과도 시댁과도 잘 지냈죠. 가끔씩 시동생 부부와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동서는 저희 딸을 너무 살뜰하게 잘 봐줬어요. 동서, 진짜 동서 오고 나니까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서 내가 질투날 정도야.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동서를 좋아하지? 동서도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잘 봐? 너무 신기하다. 그러고 보니 동서 임신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 몸 건강 잘 챙겨. 요즘은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더 늦기 전에 둘째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뭐 이젠 우리 딸로 충분하지 뭐. 형님, 저는 수빈이 같은 딸 낳으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야무지고 착하고 순하고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형님네랑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다 수빈이 만나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전에는 남편이 조카를 엄청 좋아하길래
왜 이렇게 애틋하나 생각도 들었었는데 막상 수빈이 만나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여보, 수빈이가 엄청 귀염둥이라니까. 우리 집에는 보물이야, 보물. 그렇죠, 형수님? 그나저나, 형수님 임신하셨을 때도 이렇게 힘드셨어요? 저희도 아이 가지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한 번을 성공 못 하더라고요. 제가 요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런가, 요즘은 그냥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네가 가서 검사를 받아봐. 내가 보기에는 네가 너무 일만 해서 그런 것 같아.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지. 재수 씨만 노력할 게 아니라 네가 더 노력해야지. 요즘은 젊다고 다 빨리 임신하는 건 아니니까 여유롭게 신혼도 즐기고 해라. 아주버님, 저희는 얼른 수빈이 같은 딸 낳고 싶은걸요? 신혼도 중요하지만 딸이랑 오붓하게 시간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빈이를 자주 봐야 저희가 딱 이렇게 똑 닮은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형님이 기운도 주세요. 저희 노력하는 만큼 얼른 아이 가질 수 있게 형님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동생 부부와의 식사 자리는 늘 화기애애했어요. 중간중간 저보다 더 나서서 딸을 데리고 나가 놀아준 덕분에 저도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씩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집에 오면 딸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매일 딸을 돌아가면서 재우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딸을 재우더니 오늘은 이상한 소리를 했다면서 말을 했어요. 여보, 혹시 여보 딸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용돈 준다고 하는 거. 딸이 갑자기 자기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네. 자기랑 놀려면 돈을 줘야 한다면서 나한테 돈을 주래. 혹시 여보도 이런 말 들은 적 있어? 아니, 전에는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말하니까 이상하네. 혹시 친구들한테서 들은 걸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래? 내일 한번 유치원에 물어볼게. 그냥 친구들 하는 말 흘러가면서 듣다가 잘못 쓰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고 보니 요새 자꾸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저번에는 내가 재우는데 자기가 귀여운 척 하냐 물어보더라고. 누가 자기한테 귀여운 척 하지 말라고 그랬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건가? 그러게. 나도 저번에 그런 말 듣긴 했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하면서 들었던 말인가 했거든. 근데 자꾸 말하는 거 보니 심각한가 보다. 나도 물어보니 아빠한텐 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더 이상 안 물어봤어. 나중에 수빈이한테 슬쩍 물어봐야 되겠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아유, 정말 잡히기만 해봐. 딸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와 남편은 왜 자꾸 그런 걸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한 날, 7살 딸은 작은 엄마가 생겼다고 동서 뒤를 졸졸 쫓아다니더라고요. 동서는 딸이랑 놀아주겠다면서 자리를 피했고, 저는 그대로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딸이 갑자기 조용하길래 슬며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딸에게 몰래 속삭이며 말한 말이 바로 거지야, 10,000원 줄 테니 귀찮게 굴지 마 하더라고요.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화가 나 소리를 치려고 했는데 저보다 이걸 먼저 듣고 화를 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시아버지셨답니다. 시부는 크게 호통치며 사생결단을 내셨어요. 이게 어디서 감히 집안 목숨줄을 건드려?
애 밑에 꿇어? 어디다 대고 거지라고 하고 10,000원짜리 들이밀면서 귀찮게 굴지 말라고 해? 새 식구라고 오냐오냐 이뻐해 주니까 이따위 짓을 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어떻게 우리 귀한 손녀한테 그따위 말이나 짓거리고 있어? 얼굴 보기 싫으니 당장 썩 꺼져! 아이고, 아이고, 철용이 아빠,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작은 애한테 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진정하고, 작은 애야, 네가 한번 말해봐.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수빈이가 뭐 실수해서 혼냈니? 아니, 철용이 아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진짜 수빈이한테 거지라고 한 거니? 귀찮게 굴지 말라고 돈 들이밀었던 거야? 아니지? 그게 아니라요. 아니, 전 솔직히 좀 너무 하시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임신하고 아이 낳았어도 이렇게 사랑으로 아껴주셨을 거예요? 제가 손자를 낳아도 어머님, 아버님은 오로지 첫째 손녀만 우쭈쭈 하실 텐데 그거 서운해서 그랬어요. 오늘도 보세요. 애가 이렇게 저만 졸졸 쫓아다니는데 누구 한 명 혼내는 사람 없고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뭐? 수빈이가 너만 언제 쫄쫄 쫓아다녔어? 네가 수저 하나 놓기 싫어서 애 잡고 늘어진 건 아니고?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네 둘이 노는 거 들었던 적이 있었어. 그런데 너 수빈이한테 뭐라고 그랬니? 귀여운 척 하지 말라고? 이쁜 척 하지 말라고? 가족들이 진짜 너 이뻐서 그런 줄 아냐고 막말하던 거 너 아니었어? 그거 듣고서도 난 내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다. 우리 앞에서는 누구보다 수빈이 잘 챙기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듣고 보니 그동안 수빈이가 그따위 말을 들었을 생각하니 내가 억장이 무너져. 당장 내 앞에서 썩 꺼져. 아버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요. 그냥 제가 생각 없이 한 말이긴 하지만 솔직히 여기 가족들 너무 수빈이만 챙기잖아요. 제가 여기서 가장 새 식구인데 저는 챙겨주시지도 않으시고 늘 수빈이. 저는 새 식구 아니에요? 네가 뭘 얼마나 주목을 받아야 만족하려는지 모르겠구나. 수빈이는 어린아이고 넌 어른이야. 네 말대로 네가 새 식구니 그동안 네가 정한 비싼 식당이며 가게들 우리 군말 없이 싹 다 가서 계산도 했어. 네 형님이 잘 먹지도 못하는 횟집을 기어이 가야만 한다고 고집을 부려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가 그 정도 배려를 해준 건 아무것도 아니었니? 두말할 필요 없고 더 이상 너 같은 며느리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수빈이는 우리 집 보물이야.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네가 이렇게 무시를 해? 이 집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마라. 시부는 크게 화를 내면서 동서를 내쫓았고 딸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동서는 시동생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사실 시댁 식구들이 저희 딸을 보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딸은 어릴 적부터 시댁 식구들 목숨을 여러 번 살렸기 때문이었죠. 도리가 지났을 때쯤 다 같이 시댁에서 자고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새벽에 집이 떠나갈 듯이 울었을 때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화들짝 놀라 다 깨서 불을 켜니까 칼까지 들고 있었던 강도가 집으로 들어오던 찰나였었죠. 그 후에도 가족여행을 떠나다가 갑자기 딸이 이 길로 가지 말자고 너무 울어서 경로를 급 변경한 적도 있었어요. 이날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잔뜩 깔려서 크게 몇 중 추돌 사고로 사망자까지 나왔었는데
딱 저희가 지나갈 뻔한 시간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부가 내열관에 거의 막혀 있었을 때 내 딸이 시부를 보고선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며 계속 말을 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내열관이 막혀 터지기 일보 직전에 발견을 한 적도 있었고 시동생이 새벽에 들어오지 않았던 날이 있었는데 딸이 자다가 시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야 한다면서 고집부려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으려고 멈춰선 시동생 코앞으로 차가 지나가 다행히 사고를 면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 밖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어 그 후로 저희 딸은 시댁에서 귀중한 존재가 되었죠. 이렇게 귀중한 손녀에게 함부로 말을 했으니 시부는 크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날로로 시동생은 동서와도 크게 다퉜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어찌 잘 풀어나가는 듯 보였지만 어느 날 시동생은 이혼을 하겠다며 선언을 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아이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 수빈이한테도 그따위로 말할 수 있었던 거지. 형수님, 진주 걔 지금까지 뭐 했는지 아세요? 피임 시술 받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자기 산부인과 검사했는데 이상 없었다면서 임신 안 되는 거 다 제 탓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얘기하더니 저 그 집 가서 저 때문에 임신 안 되는 거라고 얼마나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 몰래 피임 시술 받아서 임신이 안 됐던 거였어요. 네? 피임 시술이요? 아니, 임신을 하기 싫으면 말을 하면 되지. 무슨 피임 시술까지 받아요? 그러면 동서가 지금까지 임신하고 싶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니, 왜요?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서? 동서랑 얘기는 해봤어요? 네, 그냥 자기는 아이가 싫대요. 지금까지 수빈이랑 잘 지냈던 것도 그냥 잘 지낸 척 한 거였다고. 자긴 평생 아이 낳을 생각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말이라도 하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빨리 애 낳고 싶다고 하더니만 진짜 속았어요. 그거 말고도 그동안 살뜰하게 살림하는 줄 알았는데 제 돈 가지고 친정에 다 퍼다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나마 마이너스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에휴. 동서는 생각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저희에게 했던 말들은 죄다 거짓이었죠. 누구보다 시동생은 더 이상 동서를 믿지 못하겠다며 이혼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시동생 말로는 동서도 이혼을 원할 거라고 했지만 동서는 끝까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아무리 시동생에게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는지 저에게까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상황은 잘 풀리고 있는지 저한테 연락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남편이야 저쪽 집 사람이지만 형님이랑 저는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랑 편먹고 어떻게든 잘 풀려고 해야지. 뭐 어쨌든 남편은 자꾸 헤어지자고 저한테 겁주는데 진심은 아닌 거 알지만 계속 집에는 안 들어오고 있어서요. 혹시 거기 있어요? 와, 이런 게 뻔뻔하다고 하는 거구나. 어떻게 나한테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해올 수가 있어? 진짜 신기하다.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딸한테 한 말 사과나 해. 그따위 말 짓거려 놓고 지금 나한테 뭐? 서운해? 장난하자는 거야? 내가 이 집 사람이던지 외부 사람이던지 그건 아무 상관없고 너 같은 애랑은 같은 편 안 먹어. 어머, 형님, 어떻게 너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동서 잘만 했으면서 형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 입장을. 저는 이제 들어온 새 식구인데 고작 7살 꼬맹이한테 시선이 집중되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이거 완전 또라이네. 뭔 생각으로 사는 거야? 어떻게 어린애랑 어른이랑 비교를 하고 앉아있어? 진짜 욕을 먹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가 본데 너한테는 욕도 아까워. 꼴 보기도 싫으니까 꺼져! 버라이어티했던 동서는 결국 시동생의 이혼 소송으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동안 속이고 피임을 해왔던 것, 재산을 친정에 전달한 것 등등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시동생은 위자료를 받고 헤어졌답니다. 처음에는 딸도 조금 불안해하고 마음 아파했지만, 저와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손주 조카 때문에 이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우리 딸에게 너무 유난인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 시댁 얘기를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곁에는 늘 긍정적이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